12주차 11강 리더십입니다. 산업 및 조직심리학 학지사 507에서 544쪽까지 내용입니다. 책을 보셔도 되고 강의안 여러분 요약해 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를 보면 리더십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그 리더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어떤 성향이 어떤 유형의 성격이 리더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맞추는 그 리더의 행동에 대한 그 중요성,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또 그 어떤 조직을 하나로 구성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지닌 그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크게 우리 한국 사회 하면 우리 국가 원수로서의 그 리더는 누가 적합할까?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어떤 분이 돼야 되겠다. 그것을 어렴풋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리더십, 그 다음에 필수적인 그 기술, 이건 무엇인지. 그러니까 윤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더가 윤리적인 그 어떤 소양이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그 기술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잠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 세 가지만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그 확보하고 갖추고 수업을 마친다면 좋은 성과를, 수업의 성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런 강의안을 보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 그리고 리더십,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직 문화와 리더십, 그 조직 문화에서 보는 리더십,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리더십은 그 어떤 CEO든 대표든 구성원들의 어떤 그 리더십을 개발하고 그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리더십과 관련해서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나 그 성격의 특성이죠. 개인의 어떤 성격의 특성이나 어떤 욕구나 개인적인 욕구나 개인이 어떤 그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 지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지니고 나온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고난 리더라면 진짜 리더는 출생한 건지 타고나는 건지, 사람을 선발할 때 조직이 요구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비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생각이나 또 어떤 훈련이나 준비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리더로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대표가 중간 관리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리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요즘은 심리검사제가 너무 많죠.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그 검사 척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검사 도구를 보고 어떤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게 될 심리검사 척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골라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이 직장에 오기 이전의 경력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들에서 경험하게 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고려한다면 충분히 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일반 교사로서 소양만 갖춘 분이 있는가 하면 저분은 원장은 좀 힘들 것 같아. 성격상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이 되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죠. 스스로 그것을 알면.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원장 자격은 갖고 있지 않지만 원장님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선임해서 주임 교수로 또 원감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그 임명해서 또 그 보직 수당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보는 여러분이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수업한 것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그러한 분들을 선임했다면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을 이제 어떤 특정한 지식과 경험과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걸맞는 교육 훈련이죠.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원장님도 어떤 그 장학 그 시간을 가져 훈련시키는. 그래서 교육 훈련할 때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장학도 있고 또 동료 교사 간의 장학도 있고 아무튼 재훈련 교사로서 어떤 자질이나 어떤 그 스킬이나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토론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수업을 준비하죠. 어린이집은 뭐 수업 준비한다는 말 못하죠. 요즘은 그냥 어떻게 해요? 무슨 수업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문화예요. 놀이문화. 어떻게 아이들이 즐겁게 어린이집에 생활하면서 겪어야 되는 그것들이 학습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또래 관계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성품이나 또 어떤 대인 관계,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그건 교육입니다. 사실은. 교육이란 말을 붙이기, 학습이란 말을 붙이기, 수업이라는 말을 붙이기 좀 꺼려하면서 어떤 그 수업을 위한 교과 과정을 짜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특별한 이제 교육이 계속 도입이 될 건데 실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은 수업입니다. 어떤 커리큘럼이 없는 수업.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잠재의식 교육 과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겠죠. 가르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함께 어울리면서 스스로 습득하고 적응하고 경험하고 학습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잠재의식 교육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조직 문화 속에서 조직 구성으로서 생활하다 보면 그 조직에 동화되고 그 조직에서 얻게 되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성인들만이냐? 그렇지 않죠. 아이들도 서예를 잘 알죠.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짜 뭘 모를 것 같은데 걔네들은 서예를 너무나 잘합니다. 원장님이 어떤 위치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설명한 적도 없고 설명해봐야 그걸 걔가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은 결국은 설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문화 속에서 스스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과정에 내면화되는 거죠. 그건 학습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조성이나 그러한 어떤 기관의 어떤 문화를 잘 정착시킨다면 다양한 리더십이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그 리더십은 그 대표로서의 리더십, 중간관리로의 리더십, 교사로서의 리더십, 또 친구 관계도 어떤 리더십으로 말할 수 있죠. 수평적 관계에서 친구들을 잘 사귀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조직 문화와 리더십을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특정한 어떤 유형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행동 유형은 다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결과도 달리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특정한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조직 문화 환경에 맞도록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적응시키는, 거기에 맞도록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적응하는 적응력이 뛰어나는 사람일수록 필요한 리더십을 그가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리더십 그러면 수직적 관점에서만 대표자나 위에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는 수직 하달식의 리더십도 있지만 수평적인 것도 있고 아래서 위로에 펼칠 수 있는 리더십의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선생님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것을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 조직에 맞도록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또 맞추어가는 그런 훈련이 저절로 조직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직 문화 안에 있는 그 리더십의 다양한 어떤 그 특성들을 살펴봤는데 타고난 어떤 그 특성이나 개인적 욕구나 지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그 조직 문화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과정에 지식과 경험과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장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역할 행동을 함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그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는 그 구성원이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을 함으로 그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응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시면 원장님 또 선생님들, 그 아이들 이렇게 거기에 와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각자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그 일과 속에서 자신의 그 수행해야 될 역할들을 다 숙지하고 있는데 간혹 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발생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이런 건 이제 원장님들이 잘 메모해서 이제 그 장학 뭐 어떤 원장 장학 수업을 통해서라든지 연수를 통해서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걸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원장 장학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것을 원장님이 하시고 또래
교사들 간의 그 장학 수업을 통해서 그런 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소스를 주고 토론하게 되고 나눌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어떤 그 개선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조직 문화 속에 있는 리더십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진행시킬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관점을 더 확대시켜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첫 번째 개인적 특성과 욕구와 지향성, 타고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타고난 것은 리더의 출현이죠. 그 사람이 출생하면서 나타난 리더십 출현이죠. 그래서 리더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리더가 되지 못한 사람과 구분되는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일상 경험에서 사회적 환경과 또 어떤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특성이죠. 다양하죠. 개방성. 개방성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개방적인 거죠. 여기에는 개방적이라는 이야기는 수용성도 있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대하고 또 이해가 빠르고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억제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공격적일 때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절제와 통제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개방성 이걸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개인적 성향에서만 이야기하지만 또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방성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간에도 개방성이 있는 분은 공유하고 나누고 서로 협조합니다. 근데 개방적이지 않으면 폐쇄적이죠. 그건 내 일이 아닌데요라고 단칼에 자르는 선생님들 있죠. 젊은 선생님들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 문화 환경이 기성세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문화적 차이죠. 틀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서로 조율과 이렇게 타협과 협력에 의해서 조정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개방성도 있죠. 성실성. 여러분 성실의 잣대가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성실 다르죠. 세대 간에도 달라요. 성실성은. 과거에 성실한 분이라고 말할 때 과거형의 성실성은 현대사회에서는 뭐예요? 바보죠. 천치가 되는 거죠. 왜요? 착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성실은 문화 속에서 성실하게 해야 될 그 역할 행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그건 성실이 아니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거리만큼 영역의 그 한계를 분명히 긋는 게 중요하죠. 성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감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육교사 선생님들 중에도 간혹 있어요. 남의 일 도와주는 걸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없기를 바라는데 혹 있다면 마음이 좋아가고 거절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좀 협조 요청하고 매사에 다른 분이 더 일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미움받지는 않는데 이런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설득력이라든지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분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을 잘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은 뭐라고요? 성실하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경계가 좀 불분명한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이 조직사회는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매간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좋든지 그 언니가 마음이 좋든지 집안일을 둘 중 한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은 적게 하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미운데 미워하지 않고 그냥 언니니까, 아니 그냥 동생이니까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딸이 많다고 어머니가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들만 둘이 있는데 오히려 그 집에 그 엄마가 또 오히려 가사일에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제가 성장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 성실은 그 한계가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지만 시대와 그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성실성은 다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현재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성실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분이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에티켓을 지켜나가면서 하는 그런 어떤 리더의 그 어떤 성향이 있는 거죠. 외향성, 이건 반대말은 내향성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드렸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드렸고 이번 학기에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아요. 앞에서 관련했다면 안 들으셨다면 지금 다시 제가 들으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이에요. 오늘 휴일이죠. 어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일 쉬는데 내가 영화 한 못 본 거 두세 편은 다운받아서 소파에 누워서 오전에 한 편, 오후에 두 편 보면 하루가 다 가겠구나. 그것도 벽에 하나 편한 거 소파 위에 두고 아래 또 그 발목만 소파에 올려놓으면 안 되니까 벽에 하나 더 두고 편하게 누면 오른쪽으로 누면 그 간이 그 반대편으로 이렇게 눌리니까 왼편으로 눕고 보려면 어떤 자세를 해야 되겠다. 여기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내일 가만히 있어. 내가 오랜만에 아무개를 안 만났는데 내가 11시쯤 나가서 12시에 약속하면 어느 식당에서 만나 식사하고 거기서 어디로 이동하면 어느 공원에 옆에 그 커피숍이 있는데 공기도 좋고 괜찮아.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오랜만이니까 또 그냥 헤어지기 뭐하니까 어디 가서 이런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면 한 7, 8시 되겠네. 그럼 이제 씻고 자야지. 이게 이제 밖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자기 말고. 그러면 내향성과 외향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부부간에 만났어요. 휴일이 되면 외향성인 사람은 우리 밖에 나가자 그러죠. 피곤한데 왜 나가? 그냥 집에서 쉬지. 내향성은. 그러면 서로 싸우겠죠. 근데 그 성향에 따라서 이건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타고난 그 성향인데 어떻게 싸울 일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딜이 필요하죠. 이게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가지 말고 다음에는 나갑시다 하든지, 이번에 나가고 다음에 안 나갑시다. 이번엔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꼭 당신이 동행해야만 된다. 이건 설득의 문제지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이해를 시키고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서 딜을 해야 돼요. 이번에 당신이 양보하면 내가 다음에 이렇게 해주리다. 그 협상을 하는 거죠. 이 협상을 잘해야 돼요. 이 국가 간에, 이 회사 간에 이렇게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만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부부 생활에서도 이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리더 안에도 내향성도 있고 외향성도 있다고요. 그 외향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지, 내향성 가진 사람은 리더 절대는 아니겠죠. 좀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데 항상 그 안쪽으로 모든 사고와 생각들과 행동 반경이 적은데 다른 사람까지 설득하고 이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건데 당신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당신이 가진 그 리더십, 그 특성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외향성인 사람들이 그걸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외향적인 사람이 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절대는 아닙니다. 어떤 그 리더의 성격에 따라서 내부적인 일만 추진해 갈 때는 외향성인 사람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자, 회사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어도 되는 분은 내향성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회사에 뭐 그 복덕방 주인처럼 별걸 다 간섭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외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부서에게까지 모든 소식을 다 알고 다녀. 모르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회사 돌아가는 걸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외향성인 사람이에요. 내향성인 사람은 다 부서에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이거 관심 없어요. 내 부서 안에 있는 내 일만 잘하면 돼요. 이게 내향성인 사람이죠. 그러면 리더는 내향성인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외향성인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향성은 바로 일반적인 리더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 외향성을 고려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남성성, 그러니까 남성적인 어떤 리더십이 요구될 때가 있죠. 물론 여성적인 리더십도 필요할 때가 있죠. 이것도 뭐 절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성이 리더가 될 가능성과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 창의적이야죠, 항상. 아이디어맨이 있어요. 어떤 일을 딱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그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아주 예리하죠. 그런 것이 이제 창의성,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적용하는 분들. 이분이 리더가 돼야 돼요. 어떤 그 사내에 어떤 공동체 안에 문제가 딱 발견했는데 한순간에 이거는 문제 원인이 이것이니까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네요라고 그 몇 초도 안 걸려요. 순간적으로 나와요.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때그때 넘기지 않고 해결하는 거죠. 내향성인 사람 그래 한번 생각해 보지. 하루 이틀 지나요. 안 돼요. 그건 이제 그 문제가 계속 산적하고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위주의. 이 권위가 뭐 이게 힘, 파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한번 잘못 알고 계신 것을 수정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잘못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자, 권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들은 권위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하지마 그러면 걔네들 안 하죠. 대체로. 물론 반항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권위예요. 어떤 그 순종하지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대상이 있어요. 일단 순종이 필요할 때. 근데 순종하지 않아도 될 때쯤 되면 그 권위는 무너지죠. 그게 언제?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되면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할 거예요. 어릴 때는 너 맛있는 거 안 사줘? 그러면 아니요. 그리고 말 잘 들어요. 근데 4, 5, 6학년 때 되면 그렇게 이렇게 엄포를 줘도 말 안 듣죠.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에 따라서 저는 이제 예리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어요. 통장에도 없고 카드도 완전히 다 찼어요. 이제 친구들이 전화 와. 한 10명이 모이재. 요즘 코로나19니까 핑계대기 좋겠지만 딱 보니까 이번에 만나면 내가 돈을 써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럼 여러분 권위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활동을 이렇게 제약하고 통제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럼 이제 핑계가 되죠. 나 돈 없어 못 만날게 말 안 하죠. 그 돈 때문에 오늘 나 컨디션이 안 좋고 다음에 모여야 되겠다. 니들끼리 모여. 아니면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규제하는 건 누구예요? 권위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권위가 다양해요. 다양해. 우리는 이게 직제에서만 권위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의 권위도 있지만 직책에 보이지 않는 직책과 또 어떤 그 물질적 그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는 또 어떤 그 학력이 높을수록 물론 지식이 많겠죠. 이제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풍부한 지식과 가진 것과 인품, 이 다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게 되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성실하고 창의성이 강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 다른 대인관계도 뛰어나, 설득도 잘해.
그럼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그게 권위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리더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경증이 낮은 사람. 와, 그 얘기 듣고 화를 팍 내야 되는데, 화 팍 낼 줄 알았는데, 한숨만 확 쉬고, 그럴 수 있지. 속으로는 너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의 덕목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우리는 그 리더를 알아야 돼요. 리더를 알아야 돼요. 리더가 아주 매우 중요해요. 리더는 어떤 그 무엇보다도 화내지 않는. 화 한 번 내면 다 숲으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공든탑 무너진다고 그러죠.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권위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능한 폭발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리더가 화낼 때 내야 돼요. 언제?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일 때. 그 공적인 분노, 그건 있어야 돼요. 그래 두려워해요. 근데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건 그건 절대 금물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그 신경증 관리를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리더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31분. 여기서 멈추고 2교시에 뵙겠습니다.